안녕하세요. 남편과 중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뭐 특별할 것 없이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지요. 시댁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말입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저희 집안은 그날의 사건 이후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집안을 파탄낸 주범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시라는 게 더욱 충격이었지요. 지금은 두 분과 저희 부부는 절연했지만 그 일로 인해 부부 사이까지 서먹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시부모님께서는 충청도 어느 시골의 지역유지셨는데 오랫동안 대대로 그 지방에서 살아오시면서 선조에게 엄청난 토지를 물려받은 분들이셨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이시다 보니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그 땅 일부에 그림 같은 2층 주택을 짓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저희도 그 집에 자주 찾아가 하룻밤 혹은 이틀 밤씩 자고 오곤 했는데요. 마을로부터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을 벗삼아 일상의 휴식을 누리기에 딱 좋은 곳이었어요.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외딴 곳에 있는 시댁에 몇 박 며칠씩 있다가 오면 숨막히지 않냐고를 물으시던데 저희 시댁은 시댁살이도 없고 고부 갈등도 없이 늘 편안한 분위기라 오히려 제가 신랑한테 어머님 댁 가자 하고 조를 정도였죠. 작년 5월 초 저희 가족은 연휴를 맞아 충청도로 내려가서 이틀 동안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버선발로 저희를 맞이하시는 시부모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새 쑥 성장한 우리 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요. 점심부터 고기도 구워 먹고 산책도 하면서 오랜만에 시골 공기를 마셨더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워낙 집이 널찍하니 갈 때마다 저희가 2층 전체를 다 쓸 수 있는데요. 작년엔 아버님이 테라스에 온수풀까지 갖다 놓으셔서 더 들떴습니다. 아들은 할머니 댁 잔디에서 축구한다고 몇 주 전부터 노래를 부르더니 그날 아빠와 원없이 축구공을 차며 소원 성취를 했지요. 전 어머님과 오랜만에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는데 언제 와도 한결같이 깨끗한 시댁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어서 어머님, 집이 이렇게 큰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쩜 이렇게 깔끔하세요?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고 여쭤봤어요. 어머님이 멋쩍게 웃으시면서 아유, 잔디 깎고 그런 일은 아버님이 다 거들어주니 할만하지. 나도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 밥 먹고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덜 늙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워낙 일찍 결혼하시기도 했고 들 젊게 사시는 분이라 그렇다고 너스레를 떨고 어머님 팔짱 끼고 집을 한 바퀴 쭉 돌았지요. 어머님 팔짱고 그런데 그동안은 눈에 잘 안 띄던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이런 문이 있었어요? 했더니 어머님이 여기. 원래 지하실인데 그동안 장으로 문을 막아뒀다가 정리하면서 다시 지하실을 쓰게 됐지. 안에 이것저것 저장도 좀 해놓고 근데 얼마 전에 쥐가 나와서 니네 오기 전날에 약을 뿌려놨어. 그러니까 절대 내려가진 말어.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와인까지 한잔하고서는 방에 들어가 자려는데 저녁에 과식을 해서인지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밤중에 2층 화장실에 앉아있으니 온갖 새소리,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즈넉하니 참 좋다. 나도 나이가 들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이사이 좀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음이 들려오는데 처음엔 느끼지 못했다가 문득 신경을 쓰게 되니 자꾸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뭐지? 집에 도둑이 들었나? 산짐승이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건가? 온갖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을 얼른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하고 억지로 두드려 깨우자 남편이 막 투덜거리면서 쉽게 잠에서 깨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 무섭다고 점점 저 소리의 근원을 확인해야겠다는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앉혀놓고 자기 기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끌고 화장실로 데려갔지요.
화장실 문을 열 때까지도 남편은 무슨 소리야, 밤에 짐승 우는 소리겠지 하더니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뭐야 사람이 내는 신음소리 아니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아까랑은 또 다른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까는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침입하려는 소리였다면 지금은 쓰러져서 앓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가 밖에 쓰러진 거 아니야? 내려가 보자 하고 남편과 저는 손전등을 챙겨 들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이 깨실까봐 발소리를 죽이면서 살금살금 조용히 밖으로 나왔는데 반봉기가 꽤 차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서 한참 이곳저곳을 비추는데 집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여보 여기 좀 봐 하고 남편이 속닥거렸어요.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지하실에 전등이 켜져 있는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집에 지하실이 있었어 하는데 저는 문득 오늘 낮에 어머님이 지하실 얘기를 해주신 게 생각나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나 아까 낮에 어머님이랑 지하실 얘기했는데 쥐가 있어서 약을 치셨다던데 그럼 혹시 어머님 아니야? 확인하러 내려가셨다가 쥐약 때문에 혹시 쓰러지신 거면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는 제게 신랑은 일단 안을 들여다보자 했습니다. 신랑과 저는 얼른 맨 땅에 엎드려 쪽창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닫는 부분이 없이 통유리만 끼워진 상태라 안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사람의 길쭉한 맨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듯이 마구 떨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신랑은 얼른 119에 전화를 걸어 출동을 부탁하고 집 안으로 뛰어내려갔지요. 지하실 문 앞에 서니 고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신랑 팔을 꽉 붙들고 울먹이는데 남편이 급한 마음에 문을 마구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꽉 잠겼는지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열지마. 언제 내려오셨는지 뒤에서 아버님이 우통을 치시는 거예요. 신랑도 저도 벙쪄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안에 어머님이 쓰러졌는데 빨리 열어야죠. 했더니 아버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글쎄 열지 말라면 열지마. 네 엄마 쓰러진 거 아니야. 혼자 시간을 좀 보내는 거야. 하시는 겁니다. 안에서 사람 소리는 들리고 아버님은 자꾸 문을 열게야 남편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아버지 나 경찰 부를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나 경찰 불러요. 하고 112에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신랑한테 달려들어 전화기기를 빼앗으려고 하시는데 저도 너무 무섭고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같이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아버님을 밀쳐내고 경찰에 빨리 와달라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에 붙어서 안쪽 인기척을 확인하는데 말없이 조용하더군요.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하는데 어머님이 벌떡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셨지만 볼이 벌겋게 상기되셔서 뭐야, 무슨 소란이야, 왜 그러는데? 순간 어머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오셔서 신랑도 저도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문 앞을 막아서 안쪽을 저희가 못 보게 하시려는 듯 했어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신랑이 안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하고 고개를 쏙 들이밀고 지하실 계단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희를 막으려고 하시는데 저와 신랑은 지하실로 뛰어내려갔고 그곳엔 어떤 알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30대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어떤 반응도 없고 그냥 멍하니 멀뚱멀뚱 저희를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저도 신랑도 너무 놀라서 누구세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가만 보니 뭔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총각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지하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엉성하지만 잘 곳이 갖춰진 흡사 원룸 같은 모습이더군요. 침대도 있고 조촐하게 싱크대도 있고 작은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서 침대 위에 이불을 확 걷었는데 기분 나쁜 흔적들이 방금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설명해 주더군요. 침대 헤드가 닿는 벽 조금 사전에 아까 저희가 들여다본 쪽 창이 있는 걸로 보아 저희가 아까 본 움직이는 두 다리가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쾅 닫히더니 밖에서 막 시끌시끌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제서야 아까 우리가 경찰이며 구급차를 부른 게 생각났지요. 신랑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는데 바깥에서 시부모님이 막 그냥 돌아가시라고 둘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저희 시부모님이다 보니 제가 어찌 나서야 할지 모르겠고 일단 신랑 눈치만 보고 서 있는데 신랑이 정말 너무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지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지 하더니 그 청년더러 옷 입을래요? 하는데 옷이라고는 팬티에 러닝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신랑이 안에서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열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억지로 문을 열고 그 청년을 데려갔습니다. 신랑이 이를 꽉 물고 경찰분에게 이 사람 조사해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데리고 사셨던 것 같은데 조금 아픈 분 같으니 혹시 실종자 아닌지 좀 죄송합니다. 하는데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지길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 부모님을 존경해오던 남편이라 이런 일이 너무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겠지요. 저희 아이도 어느새 잠에서 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길래 뒤실은 남편에게 부탁하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 아저씨는 누구야? 하는데 도대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삼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계시던 사람 같은데 아마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나봐. 집에서 찾나보다 하고 둘러댔는데 저희 아이가 웃기지 말라는 듯이 콧방귀를 뀌더니 그런 게 아니고 현대판 노예 같은 게 아니야. 우리 집도 인터넷에 나오는 게 아니야. 하더라고요. 정말 뭐라 말도 못하겠고 그냥 일단 자자. 아무 말 말고 자자. 하고 아이를 토닥이면서 누워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과 동행하여 경찰서에 갔고 저는 그 집에서 아이와 단둘이 새벽을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그 집에 와 있었던 건지 그럼 재작년에 우리가 이 집에 있었을 때도 그 총각이 지하실에 살고 있었던 건지 시어머님과 육체적인 관계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시부도 관계되어 있는 건지 그냥 모든 일이 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역겹더군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우선 돌아와서 저희를 서울에 다시 데려다 주었는데 하는 말이 그 청년은 원래 시부모님과 한 동네에 사시던 나이 많은 할머니 아들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재산도 많고 하니 평소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고 돈 받고 집안일을 하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댁에 자주 갔는데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느라 다른 집에 살고 있었으니 볼 일이 없었던 것 같다 하더군요. 최근에 그 할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지적장애인이 시골에서 혼자 살다 보니 저희 시부모님 집에서 이런저런 자비를 하고 용돈을 받으며 살았던 모양인데 그렇게 지내다 2층 집을 지으실 때부터 집에 데려와서 지냈다 합니다. 그때부턴 아이의 통장 관리도 어머님이 하셨다는데 장애수당이나 이런 걸 그분 통장에서 빼쓰거나 하진 않아서 법적으로 걸릴 일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외출도 해야 되고 바람도 쐬고 싶은 날이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외딴 집 지하실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어머님께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나 거북하지만 결국 성노예 같은 생활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하는 신랑도 어리가 깨질 것 같다 하고 저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악마는 가까이에 있다더니 머리에 뿔 달린 사람 아니라도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 있구나. 그게 우리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다 싶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시간이 좀 흘러 그분은 장애인 임계시설에 보내졌다고 했고 저희 신랑이 그분께 어떻게 보상을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랑이 너무 힘들어해서 자세히 묻지도 못했고 저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너무 황당하게도 끝까지 자기들이고 총각을 돌봤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부모 없는 장애인을 밥 먹여주고 일은 조금만 시키고 재워주고
가끔 맛있는 통닭도 사주었는데 통장에서 돈을 빼내 쓴 것도 아니고 뭐가 그리 잘못됐냐고 하시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근 20년을 보고 산 시부모님이지만 감옥이라도 갔으면 했는데 그런 일은 보통 집행유예까지는 가더라도 대개 실형까지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참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과는 절연하고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요. 너무 생각하지 못하던 일이라 저희에게도 큰 아픔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시부모님께 너무 실망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안의 노예를 가둬둔 쓰레기 같은 사람이잖아 라고 했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마 라는 신랑과 대판 싸우고 한참 사춘기인 아들과 남편 사이가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고통과 충격이 좀 나아질까 싶은데 슬슬 추석이 다가오니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기기만 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쓰네요. 충격적인 이야기에 거북하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익명으로 털어놓고 싶어 찾아왔으니 부디 너무 돌을 던지지는 말아주세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중학교 1학년